예술과 기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좀 늘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나름 준비는 해봤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AI,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VR, AR, 그 다음에 메타버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PPT 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께 뭔가 좀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릴 만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사실은 이제 언리얼 엔진도 설치를 해가지고 언리얼 엔진 안에서 뭔가 여러분들의 유니버스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연을 좀 드려보려고 했었고요. 지금 노트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의 진행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 연구실에 있는 PC를 팀뷰어로 연결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버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준비된 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사전 질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 4차 산업혁명 수업을 들으셨는데, 코딩이나 기술을 다룰 줄 모르는 학생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난 거는 달리라는 인공지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달리라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쉽죠? 이거는 근데 이제 아마도 저도 요 달리라는 오픈 AI의 인공지능에 접속하는 접속 권한을 얻은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최신 버전의 달리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openai.com 들어가신 다음에 달리에서 접속 권한을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그래도 한두 달 이내에는 아마 권한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로 자, 이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뜨면서 여러분들이 접속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본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오리지널 이미지를, 요런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달리에다가 집어넣고 얘한테 뭔가 베리에이션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얘가 만들어낸 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만들어낸 게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그 원본하고는 좀 완전히 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죠. 예를 들면은 그냥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달리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돼가지고 업로드를 했더니 얘는 그렇게 그 베리에이션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그 자연어 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별밤에 여우가 있는 사진을 그려달라라고 텍스트로 쳤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painting of a fox in the style of Starry Night 이라고 치니까 요 밑에 있는 결과물들은 달리라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게 저번 학기까지만 하더라도 달리가 버전 2였나? 하여튼 좀 얘가 좀 수준이 낮았었는데, 어쨌든 인공지능이고 계속 그 알고리즘이 보강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뭔가의 그 사진 이미지 내지는 뭔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들을 한번 달리에 올려보시면은 상당히 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달리가 일단 먼저 생각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창작자 의사와 상관이 없이 등록되는 NFT 문제, 이거 NFT 때 말씀을 드릴 텐데, NFT,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체 NFT가 왜 뜨나요?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뭐 그 비트코인하고 똑같죠. 예, 가상화폐하고 똑같은 그런 원 이유로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NFT 할 때 추가적으로 잘 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관객들한테 표현하는 부분은 이건 이제 언리얼 엔진 쪽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부터 시작하면 안 되지. 자, 오늘의 주제는 4차 산업과 예술입니다. 제가 수업이 이번 2학기 수업이 보시는 바와 같이 1인 미디어 기획과 비즈니스 대학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색채 연구, 이거 디자인학과에서 아마 전공 과목으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예술과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 1학기 때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여기 인사캠에서 들으셨죠. 그래서 2학기 뭐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뭐 이런 수업들을 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뜬금없이 왜 또 색채 연구라는 과목을 색채 연구 제 과목 들으신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네. 색채를 미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색채를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색채에 대한 그 기반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용적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예술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꼭 아셔야만 하는 그런 공학적 마인드에 대해서 심어드립니다. 그 에브리타임에 보니까 뭐 그렇게 강의 평가가 나쁘진 않았어요. 네. 네, 아무튼 2학기 때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제 개인 소개는 간단하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2학기 때 봅시다. 이런 소개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냥 크게 3가지 정도 준비해봤어요. NFT 준비하려니까 NFT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인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예술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언리얼 엔진이 나오는데 VR, AR, MR, XR 얘기할 때 언리얼 엔진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없고 저는 시각예술의 최종점은 언리얼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급진적인 발언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시각예술의 끝은 언리얼 엔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작년, 재작년부터 들었었는데 그게 계속 굳어지고 있죠. 네, 최근에 좀 굳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NFT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트랜잭션 거래량입니다. 이게 확대가 되나? 네, 잠시만요. 확대, 되는구나. 자, 2021년 작년 8월 정도 경부터 이제 핫하게 트랜잭션이 이루어져 오다가 올해 1월 달에 정점을 찍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정점을 찍고 저번 달 거래량 보시면은, 예, 저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2022년 7월 달이거든요. 예, 망했습니다. 네, 망했습니다. 그냥 이 가상화폐하고 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이슈들도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NFT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우리 예술을 전공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NFT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요즘에는 쏙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특강을 준비하면서도 이 NF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그래도 혹 행여나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NFT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죠.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on-fungible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대체 불가능한 건 뭐냐? 제가 NFT를 조금 있다가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보여드릴 텐데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가상화폐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고유성과 희소성이 예술 작품과 또는 뭐 디지털 아트 뭐 이런 부분과 이제 결부돼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희소 가치가 있다. 뭐 요거 가지고 이제 NFT가 예술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NFT라는 이 토큰의 소유자, 그러니까 오너십이죠. 그 소유권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트랜잭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거래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넘길 때마다 창작자, 그러니까 처음 판매를 한 사람이 있죠. 처음 판매를 한 사람에게 거래 수수료를 주죠. 뭐 5%에서 10%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그 NFT로 생성하는 방법으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 많이 올라와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 간단하게 5분에서 10분 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디지털 자산들, 디지털 작품들을 NFT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NFT로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거래소에 올리면은 뭐 거래소에 올릴 때 이제 가스피라고 해가지고 처음 민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NFT를 주조를 할 때 수수료를 내죠. 수수료는 최초 1회 그 가스피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최초 1회 정도 돈을 내시고 그 다음 거래 시마다 나한테 돌아올 수익을 뭐 5%에서 10%뭐 이렇게 결정하시고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올리셔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거래를 하면 거래할 때마다 나한테 수수료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NFT는 누구나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코딩 스킬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NFT는 주로 이제 뭐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 디지털 파일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사용이 되지요. 그래서 이 디지털 파일에는 뭐 사진도 있겠고요, 비디오도 있겠고, 오디오도 있고, 뭐 그런 그런 아트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에셋들을 주로 거래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건 이제 니안캣이라는 NFT인데요. 얘는 300 이더리움에 판매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트랜잭션이 300 이더리움이면은 얼마예요? 네, 6억? 지금 시세로 6억인가요? 3만 9억인가? 네, 그 정도 한대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유명한 하나의 NFT 작품이기도 했고요. 그럼 도대체 NFT가 뭐냐? 여기 왼쪽에 블록이 보이시죠? 블록이 있고요. 이게 블록들끼리 쭉쭉쭉 연결된 게 블록체인입니다. 딴 게 블록체인이 아니고 블록체인이 있으면은 이 블록체인 중에 하나의 이 블록에다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작자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이제 계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고 도대체 그 계약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계약자 아이디를 집어넣죠. 요 토큰, 요 데이터는 네, 복제라든지 아니면은 변형이 불가능한 거죠. 희소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이디를 통해서 계약자의 아이디 49214라는 요 계약자의 아이디를 통해서 URL 주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인터넷 주소를 기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터넷 URL 주소를 넣게 되면은 이 URL 주소로 링크되는 디지털 파일들, 뭐 아트, 에셋, 뭐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대상물이 되는 거죠. NFT의 대상물. 여러분들이 디지털 아트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JPEG 파일로 만든 다음에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올린 주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주소에 대한 이제 거래 계약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는 NFT의 토큰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요 오너십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죠. 거래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지금은 49214번의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이거를 뭐 오픈시 같은 데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 뭐 이더리움을 한 3개 줄게. 그러면은 나한테 팔어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면은
요 아이디가 바뀌는 겁니다. 예, 요 아이디가 바뀌는 것이고 사실은 뭐 이게 NFT의 기술적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렇다고 이제 NFT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기 not copyrigh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해당 주소에 대해서는 요 주소 역시 변형이나 복제가 불가능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계약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연결되는 파일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연결되는 파일들은 디지털 아트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게 가장 유명한 그 디지털 아트로 가장 흥한 NFT죠. 지루한 뭐 원숭이 요트 클럽인가요? 뭐 BAYC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디지털 아트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에도 NFT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라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NFT도 많고 그 다음에 음악, 필름, 인터넷 밈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심지어 트위터에 이르기까지 트위터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NF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NFT가 하나의 그 연결되는 파일들입니다. 자, 근데 주요한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NFT의 소유권은 카피라이트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적재산권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내가 NFT를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별개 얘기입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네.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오프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NFT에서 토큰으로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에셋 있죠. 이 디지털 에셋이 그렇게 큰 데이터를 집어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토큰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체인과는 떨어져 있는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URL 주소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URL 주소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체인에 여러분들의 디지털 아트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체인에는 URL 주소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체인과는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그 그래픽 자산이나 디지털 자산, 디지털 아트 자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아까 사전 질문으로도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환경 문제? 이거는 뭐 블록체인을 이제 계속 생성을 해내거나 우리가 흔히들 마이닝을 한다고 하죠. 채굴을 할 때 발생하는 그런 환경 파괴 문제들이 NFT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문제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NFT를 등록할 때 돈을 내셔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스 피를 내셔야 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돈을 내셔야 되죠. 네. 그 돈이 일정 부분은 그 창작자한테 돌아가지만은 나머지는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변조 복제, 그 다음에 사기와 같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죠. 대표적인 여기에서 이제 사기라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피라미드 내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나? 그거하고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그 NFT의 판매 구조로 인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라미드 같은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거랑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례를 하나 이거 우리나라 사례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도 보여지겠습니다만 제가 그 이후에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왜 피라미드하고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큰 차이가 없냐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러그풀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그 양탄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탄자 위에 이제 다들 올라와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확 먹튀라고 하죠, 우리말로. 러그풀은 그냥 먹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먹튀의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래들도 많고요. 일단 어떤 특정 NFT를 띄워놓기 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내부자들이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격을 상승시키고 맨 마지막에 누군가가 그 NFT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나 몰라라 하고 먹튀를 해버리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그 가상화폐, 우리나라 누구죠? 권도 그분이 만드셨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테라하고 루나랩스, 루나 코인이라고 있죠. 예, 먹튀하셨죠. 예, 99% 손실을 입히고 그분은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이제 NFT 투자자 내지는 NFT 거래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NFT 발행자라면은 모르겠어요. 뭐 큰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는 하나의 방법이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위에 계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위험한 발언인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메타콩즈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런 BAYC 뭐 이런 그 디지털 아트가 상당히 흥행하고 요거 하나에 뭐 이더리움이 몇백 개, 몇천 개씩 하고 뭐 수십억을 호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거를 만들었죠. 메타콩즈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의 유니버스 세계를 구축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열심히 오픈시에서 드라이브를 걸죠. 네, 판매를 위한 판촉 활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NFT입니다. 대표 NFT고요. 뭐 현대카드나 뭐 신세계나 뭐 수많은 회사들하고 협업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밍을 시키고 있죠. NFT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그런 마케팅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고 무슨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왜냐하면 거래를 일으켜야 되니까, 예, 계속 거래를 일으키고 관심을 유도를 해야지 NFT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게 2022년도에 그 메타콩즈라는 우리나라 NFT 디지털 아트의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예요? 뭐 유튜브에 2주에 한 번씩 공개하고 타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샌드박스 추가 구입을 검토하고 무슨 디스코드 홀더 인증하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메타콩즈에 또 아류격인 또 추가적인 그 디지털 자산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 가상화폐를 공짜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왜 그러죠? 보유자들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보셨던 요 메타콩즈를 내가 1이더리움을 주고 샀어요. 20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죠. 그러면은 200만 원 주고 샀을 때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베네핏이 있어야지 내가 그걸 계속 홀딩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 가상화폐도 주고 뭐 새로운 NFT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중파 또는 지상파 채널의 TV 출연을 협의하고, 유명 기획사의 협업을 제안하고, 뭐 대기업과 협업을 3곳 이상 공표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하고, 아까 뭐죠? 네, 뭐 하여튼 등등등등등 이런 식의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결국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뭐 2022년 6월만 하더라도 해외 유튜브 30곳 이상의 홍보를 하고, 전국 CGV 스크린에 메타콩즈 광고를 송출하고, 네, 그렇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며칠 전 뉴스예요. 네, 며칠 전 뉴스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그 침체만 되지 않았더라도 8천만 원 가까이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 NFT를 사고, 그 NFT의 트랜잭션은 계속 일어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품이 꺼졌죠. 네, NFT 진흙탕의 끝판왕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거, 메타콩즈 파티, 뭐 럭키드로우 조작을 시도를 했고, 아주 진흙탕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 커뮤니티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기존의 이 메타콩즈 NFT를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계시죠. 니들 사기꾼이다. 네, 니들 피라미드다. 니들
결국은 니들이 팔아놓고서 이제 거기다가 새롭게 또 코인도 얹어주고 뭐도 얹어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소송도 제기하고 계시고 분위기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학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NFT를 작년 2학기죠. 말씀드릴 때는 유망하다, 관심을 둘만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가상화폐도 유망하죠. 가상화폐도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를 수도 있죠. 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NFT도. 네. 그래서 가상화폐를 민팅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술 작품을 가지고 NFT를 민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거래소에 올리는 거죠. 네. 그렇게 거래소에 올려서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건데 그냥 그 가치는 가상화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의 미래의 NFT의 유망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바라보는 NFT는 가상화폐랑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갈 수도 있잖아요. NFT도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완전 폭망해가지고 지금 이하에 뭐 1,000만 원, 50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NFT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NFT도 딱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NFT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NFT와 관련해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은 오픈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픈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딨지? 네, 오픈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NFT들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픈시에서 한번 볼까요? 네, 스탯으로 랭킹을 보시면은 지난 30일 동안 이렇게 거래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 얘네들이 가장 유명한 NFT였었죠. 네, 그래서 이런 NFT가 이거 얼마입니까? 85 이더리움이거든요. 14만 5천 달러? 면은 1억 4,500인가요? 뭐 그 이상이겠죠. 한 1억 7천, 8천. 거래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 가격대가 어떤 식으로 상승해 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거래 트랜잭션 내역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 보자.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트랜잭션이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요 밑에 판매가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트랜스퍼가 됐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된 게 여기 2.1 이더리움 나왔네요. 2.1 이더리움 나왔고, 요 사람한테 2 이더리움 받고 판 거예요. 요 거래 내역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 번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래 내역들을 자세하게 한번 좀 보면은요,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손해보고 파는 경우. 그러니까 나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낮은 가격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리면은 사람들이 옥션을 하죠. 네, 옥션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얘가 올라와 있나요? 그죠? 네, 지금 오퍼가 있죠. 오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79.1. 요거는 이더리움이 아니라 그 다른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오픈시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 79.1이라는 코인으로 13만 4천 불에 올라와 있네요.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건 아닙니다. 네, 옥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낮은 가격에 일단 이니셜라이즈를 해가지고 비드를 붙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해가지고 가져가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이런 디지털 아트에 대한, 디지털 아트뿐만이 아니죠. 뭐 어떤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 아트인데, 왜냐하면은요, 이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기가 쉽잖아요. 변형을 하기가 쉬워가지고 뭐 모자를 씌운 NFT 내지는 뭐 웃고 있는 NFT, 뭐 옷을 바꿔 입은 NFT 이런 식으로 수많은 그 NFT 작품으로 변형해가지고 만들어내기가 쉽다 보니까 가장 흥하는 것은 이런 디지털 아트 쪽이 가장 흥하고요. 뭐 디지털 아트 쪽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스포츠라든지 트레이딩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NFT가 되기는 합니다만 베리에이션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에 대한 NFT는 그런 아까 디지털 자산보다는 훨씬 더 흥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랄까 창작자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뭐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뭐 이 NFT에 대해서도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에 대해서 결국 요 NFT를 판매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셀럽들한테 많이 접근을 해서 요 NFT를 구매해 주세요라고 홍보를 했죠. 홍보를 해서 셀럽들이 자기가 이 NFT를 산 다음에 인증을 하고 트위터에 올리고 자랑을 하는 거죠. 플렉스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혹해가지고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확대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NFT들, 특히나 이제 좀 흥하는 NFT들 보면은 셀럽들이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셀럽들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자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베리에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니버스를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뭐 얘네들이 뭐 그 요트 클럽에서 뭐 이렇게 핫하게 뭐 플렉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세계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구매를 한다는 얘기인데, 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전 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NFT를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저랑은 저는 그렇게 NFT를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간단하진 않았는데 간단하게 NFT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으로 이제 우리 예술 작품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아까 잠깐 이제 달리라는 그 초거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예술에서 뭔가 좀 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달리 사이트를 통해서 오픈 AI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보고 가실게요. 어도비 센세이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디지털 아트나 디지털 예술 작품들을 하실 때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도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긴 전부 다 예술대학 학생분들만 계시나요?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상경 계열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어도비가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있고요, 마케팅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라고 여기서도 잠깐 그림에서도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융합을 합니다. 재밌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클라우드가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밸류 쪽으로는 훨씬 더 커요.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보다 마케팅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실제 기업에서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어도비의 마케팅 클라우드를 통해서 마케팅을 전개하시죠. 여기는 이제 그 하이라이트였고요. 네. 이제 어도비 센세이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예술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